안녕하세요. 68세 된 박정훈입니다. 시카고에서 한식당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인데 오늘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기구한 인연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게 벌써 16년 전 일이네요. 아들 녀석이 시카고 대학 졸업하고 이쪽에서 취업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한국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 일을 25년 동안 했거든요. 연봉도 6천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했는데 아들 때문에 52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이민 왔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까지 다 가져와서 새 출발한 거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쪽 자격증도 없으니까 건설업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만난 선배가 작은 한식당을 양도한다고 하더라고요. 8만 달러에 넘겨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게 15년 전이에요. 아내랑 둘이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일했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했어요. 한국에서 요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직접 김치 담그고 불고기 양념하고 손님들 응대하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갔거든요. 다행히 맛이 좋다고 소문나면서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3년 후에는 2번째 매장을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3번째 매장까지 오픈해서 지금은 월 순수익이 1만 2천 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 사이에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해서 연봉도 9만 5천 달러 받고 있고요. 결혼도 7년 전에 했는데 며느리가 한국계 미국인 2세거든요. 제시카라는 이름인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12만 달러 정도 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이에요. 손자 에단이 8살, 손녀 소피아가 6살인데 정말 예쁜 애들이거든요. 한국말도 조금씩 가르치고 있고 가끔 우리 식당에 데려와서 한식도 먹여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한 3년 전부터였어요. 추수감사절마다 우리 집으로 와서 가족끼리 모이자고 하면 제시카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로펌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년째 3년째 계속 같은 소리만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특히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주일 전부터 미리 연락해서 올해는 꼭 같이 보내자 할머니가 직접 한국 전통 요리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당일 아침에 전화 와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당일에 취소라니요. 그날 아들이 혼자 애들만 데리고 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아빠 제시카가 정말 바빠요. 요즘 큰 케이스 맡아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거든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도 똑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신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정작 제시카 부모님 집에는 잘만 가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시카 부모님 집은 차로 20분 거리인데 우리 집은 1시간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아내랑 많이 얘기했는데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며느리한테 뭔가 부담 주는 게 있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한국적이어서 부담스러워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올해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1달 전부터 연락했거든요. 제시카야, 올해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꼭 와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그날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대신 다음 주에 따로 시간 내서 갈게요. 이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너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내 사업을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아들이 당황하면서 아빠, 제시카가 정말 바쁜 거예요. 로펌에서 파트너 되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냐? 아빠가 이 식당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나중에 유산은 받겠다는 거냐?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아들한테 식당 3개와 부동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바꿨어요.
식당들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후배들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아들한테는 현금 일부와 집만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 교육비로 각각 5만 달러씩만 남겨놨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나서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유언장을 새로 썼다. 원래 너한테 물려주려던 식당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줄 거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우리 평생 정성이 담긴 사업체를 물려주겠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시카한테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늦었다. 아빠는 결심했으니까 바뀌지 않을 거다.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제시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했네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게요. 그리고 유언장 다시 생각해 주세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을 수 없잖아요. 제시카야, 아저씨가 너를 미워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다. 진짜 마음이 바뀌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시카가 그 주말에 정말로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할머니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가족 모임 때 꼭 참석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했거든요. 제시카가 부엌에서 아내 도와가면서 요리도 배우고 애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야 한다면서 한국식 예의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제시카가 직접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 그릇을 다 비우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지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제시카한테 한식 요리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제시카가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할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할아버지한테는 사업 얘기도 물어보고요. 할아버지 식당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그리고 성공 비결이 있다면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 아무도 내 사업에 관심 갖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진짜 관심을 보이니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제시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아내 도와가면서 음식 준비했어요. 터키는 제시카가 담당하고 한국 음식은 아내가 담당해서 정말 풍성한 상차림이 됐어요. 식사하면서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에다나 소피아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 자주 안부 여쭤봐야 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시카가 따로 저한테 와서는 할아버지 유언장 얘기인데요. 제가 할아버지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로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제시카가 정말 변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오고 명절 때마다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참석하고 심지어 설날 때는 한복까지 입고 와서 세배했어요. 아이들도 이제 한국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젓가락질도 제법 잘하게 됐어요. 제시카가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상의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제시카가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계약 건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인맥 중에 혹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때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도 상의하고 아이들 교육도 상의하고 진짜 우리를 의지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어제는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집이랑 더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에는 1시간 거리가 멀다고 투덜댔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변호사한테 가서 유언장을 다시 수정했어요. 원래대로 아들한테 식당들 물려주는 걸로 바꿨거든요. 다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제시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한국 문화도 존중하면서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조건이요.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빠 고맙습니다. 제시카도 정말 변했어요.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자주 하고 한국 음식 만들어서 저한테 먹여주기도 해요. 제시카가 요즘은 저희 식당에도 가끔 와서 손님 응대하는 걸 배우겠다고 해요. 할아버지 나중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화났는데 지금 보니까 제시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계 2세들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도 있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한국적인 것들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자란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시카는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저희는 미국 문화도 존중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는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미국 문화 배우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시면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에다니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실험 같은 것도 할아버지한테 설명해주고 소피아가 배운 영어 노래도 할머니한테 불러주고 해요. 정말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제시카가 변하면서 아들도 더 편해 보이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시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내년 여름에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 갈 때 같이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도 보여주고 할아버지 형님도 뵙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16년 만에 한국 여행을 며느리가 먼저 제안하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이 제가 유언장을 바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서로 서운한 마음만 쌓였을 거예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도 있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솔직한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제시카도 제가 정말 화났다는 걸 알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할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산 상속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었던 거죠. 지금은 제시카가 정말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유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닌가 의심했는데 요즘 보면 정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 방식도 상의하고 집안 큰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특히 아내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줄 몰랐네.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라고 하면서 제시카 자랑을 끊임없이 해요. 제시카도 요즘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안부도 챙기고 가끔은 꽃이나 선물도 사다 줘요. 저한테도 아버지 요즘 식당 일이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건강관리 잘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진짜 아들 며느리처럼 챙겨줘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주말에 오면 할아버지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배우고 할머니한테는 한국어 단어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에다니는 요즘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사업가 될래요라고 해요. 소피아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 될래요라고 하고요. 정말 흐뭇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제시카가 일 때문에 바쁠 때는 예전처럼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시카가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큰 재판이 다음 주에 있어서 주말에 준비해야 해요라고 미리미리 연락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일에 갑자기 연락했을 텐데 이제는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고 대신 다음 주에 꼭 시간 내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도 잘 지켜요. 아버지 지난주에 못 간 대신 이번 주에는 일찍 갈게요. 할머니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려하니까 저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줄 몰랐네.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 교회 교우들도 권사님 복 많이 받으셨네. 며느리가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은데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며느리가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제시카처럼 자기 일에 자부심 있고 성공한 사람이 태도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시카가 정말 변했어요. 아마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제시카가 아버지, 제가 앞으로 할아버지 사업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너는 충분히 자격 있다. 다만 사업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 앞으로 절대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이루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겠어요. 정말 든든한 며느리가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제시카도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 제가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제시카가 이 사업들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장할 거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화나고 서운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거든요. 혹시 저처럼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참지만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물론 방법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할 시간도 줘야 해요. 제시카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변했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는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분명 해결될 거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시카가 마음을 열고 변화해줘서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며느리가 요리 배우러 오는 것도 기대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고 제시카가 지금처럼 착한 며느리로 계속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더 좋은 시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며느리 문화도 이해하려고 하고 손자, 손녀 교육에도 더 신경 쓰고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거죠.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